김정은이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미국이 자기를 제거하는 그게 실행되냐 안 되냐. 여기에 지금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그냥 전쟁이나 칵 나라. 전쟁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붕괴되길 원한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 알게 되는 거는 김정은이 왜 이렇게 서두를까? 아직 이렇게 어린 아이를 이렇게 할 정도로 뭔가 초조한 어떤 상황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건강 문제로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그 어떤 권력보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인 지배 체제라는 것은 그 1인 지배 체제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이 제거가 되면 그 정권은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권력이 분산된 권력은 누가 하나 죽어도 다른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대통령이 유고하게 되면 부통령이 하면 되는 것이고, 뭐 대한민국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절대 권력 하에서 김정은 자체가 뭔가 이제 아프거나 제거될 위험이 있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두로가 지금 막 끌려가는 판에, 그러니까 김정은도 제2의 마두로가 내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김정은 자체가 지금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살은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스트레스는 더 증가될 테고, 그러니까 사양 수액을 돌린다고 해도 그게 또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의 질병은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술과 여자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뭔가 식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활 습관을 확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안 되니. 예. 그러니까 옛날 그 왕들이 단명한 이유가 이제 과도한 여성들의 접근이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매일 새 여자를 보고 또 어린 여자를 보고 매일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해마다 그 군접으로 이제 그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여자가 10명씩 뽑힙니다. 그래요? 그하고 최고의 미녀를 10대 그 후반에서 이제 그걸 뽑거든요. 10명씩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매 새 여자를 보는데 김정은이가 그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여자의 어떤 그런 관계가 이제 옛날 이조 시대 때보다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끊죠. 술을 못 끊죠. 담배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운동 안 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그냥 뭐 사양수액 뭐 할아버지가 돌린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본인도 자기 수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 나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초조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마두로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 미군 100여 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대로 납치를, 그 경호원들 한 80여 명 사살하고 납치했다라는 게 정말 미국의 어떤 그 군사력에 대한 그 우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계기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사실 예전서부터 무슨 참수작전이니 뭐니 해가지고 여차하면 김정은 뭐 그 사살작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김정은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같은 걸 받나요? 지금 현재 북한 내에서는 김정은이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제일 이제 그 스트레스 받고 관심 있는 게 미국이 자기를 제거하는 그게 실행되냐 안 되냐. 여기에 지금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한 내부에서 누가 침투해가지고 김정은 죽이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10만 인민군대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들어와서 죽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제 공중에서 날라와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인공위성을 통해서 경호원들 다 보면서 이제 다 처치하면서 가게 되면 이거는 간단할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트럼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은을 제거하는데 그 승인하나 안 하냐, 여기에 모든 게 이제 그 관심이 집중돼 있고, 트럼프가 결심하는 순간 김정은이는 바로 죽거나 바로 잡혀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미국이 이런 전략을 이제 쓰기 시작한 게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제 전략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의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지상전 이런 것들은 거의 줄이고 그냥 이제 지도부만 제거하는 핀셋 전략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면전은 거의 이제 하지 않고 그냥 지도부만 제거하는 이 전략으로 바뀐 지가 이제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꾸준히 해왔어요, 사실은. 네. 해왔고 이미 이제 미군 특수부대 그 레인보라든지 이런 이런 특수부대들이 전부 다 이제 북한에 투입할 때 지도부를 이제 핀셋으로 이제 찝어내는 전략을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보다 북한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평양 그 외곽서부터 군대가 엄청나고 예. 하여튼 거기도 나름대로 군사 강국인데 예. 과연 그렇게 침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하고 북한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나라가 쓸 것 같아요? 북한이 더 세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돈이 있어요. 아무리 석유 산업이 무너졌다고 해도 석유라고 하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웬만큼. 그러니까 웬만한 무기는 다 있어요, 이 베네수엘라도. 근데 북한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껏해 해킹해가지고 인력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것인데 국력으로 보면 이제 북한보다 훨씬 더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북한보다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있는 국가거든요. 근데 그런 국가가 저렇게 당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또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어떤 그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제 북한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이고, 근데 이스라엘의 공격을 이제 막는 걸 보게 되면 거의 무능하다시피 그냥 다 뚫려 있고. 하긴 좀 당했죠, 이란도. 예. 그럼 북한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란에 비해서 거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그 겉으로는 강하게 포장돼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병력은 많지만 김정은 정권이 쿠데타 때문에 부대는 전부 다 멀리 보내놨어요. 예. 평양에서 멀리, 그러니까 휴전선 군단 한 4개 군단 40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북쪽에 있고, 또 중간에 있는데, 평양 주변에는 그 경호하는 10만 경호부대가 있는데, 이 10만 경호부대도 김정은의 별장 이런 데 다 배치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평양 중심에 이제 그 친위부대, 그러니까 974라고 하는 친위부대가 있는데, 이게 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5,000명이 이거를 한꺼번에 경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순차별로 한 700명 정도로 이제 시간 쪼개가지고 이제 순환 근무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김정은 주변에는 한 500명 정도가 이제 붙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 유사시 때 내리치게 되면 한꺼번에 몇만 명이 붙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죠. 예. 그러면 그 미국에서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몰래 이렇게 방공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결국 한 500여 명의 이 호위 부대, 예. 요게 이제 상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만 이제 김정은 주변에 군대가 들어올 수 없도록 폭격하고 이제 막아버리면 2시간 안에 그냥 딱 드러내가지고 그냥 치러 갈 수 있는.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은 되게 그 김정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구역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너무 뚜렷하게 딱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민가하고 딱 격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무가 촘촘하게 있기도 하고, 이제 김정은 관저가 아주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쉬운 측면도 있는데, 만약 이제 정보가 새서 김정은이가 도망갈 수 있다. 근데 그 지하 땅굴화가 돼 있어가지고, 지하로 빠질 수 있는 길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위험한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벙커버스터가 몇 개 또 때리게 되면 지하도 갈 수도 없죠, 사실은. 예. 그래서 현재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가 겉으로는 나의 친구니 사랑하니 이런 약간 헛소리 같은 것들을 막 하지만 처음에는 그걸 김정은도 믿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 말한 거하고 행동하고 너무 다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이란하고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북한도 그냥 좋은 말은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제 다 제거하고 이제 북한만 남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북한만 남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트럼프가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김정은 하나를 갖다 딱 제거해가지고 없애면 다음 리더십은 이제 김정은보다 훨씬 더 완화된 어떤 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트럼프 미 행정부도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북한 지도부를 그냥 핀셋 전략으로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다들 걱정하는 게 이제 북한에는 핵이 있기 때문에 예. 혹시나 이 과정 속에서 이 버튼이 눌려질까봐 예. 이제 그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이 북한 내부에서 이 보위부라든가 김정은 친위 조직의 어떤 충성도 이거는 뭐 말할 나위 없이 강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그 책임 다음 책임자 납치가 된다 해도 대신 뭐 누르거나 보복을 김정은을 위해서 이런 염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 인민군 군인들이 자폭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겉으로는 다 자폭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폭을 시킨 거예요, 그냥. 뒤에서 다 쏩니다. 그러니까 도망오게 되면 쏴가지고 자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 군인들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북한의 상류층들 이런 고위층 관료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밑에 있어야지만 내가 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건데 만약 김정은이가 죽어가지고 내가 같이 죽겠다. 이런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죽으면 김여정이든 누구든 나와 내 가족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뭐냐. 협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보십시오. 지금 마두로가 끌려간 다음에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항전하겠다고 했는데 또 때린다고 그러니까 바로 딱 돌아서 가지고 미국과 손잡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이 뭐 김정은 따라서 다 자폭해서 죽겠다. 이거는 그냥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그냥 추론일 뿐이지 실제 어떤 그런 이 현장에서는 죽는 길보다는 사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핵 버튼이라는 것은 누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누르는 순간 북한은 살까요? 그렇죠. 누가 됐든 보복이 들어가면 평양은 아예 잿가루가 됩니다. 완전히. 예? 그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그 김정은이가 만약 죽는다고 하는데 딸 주애도 있고 뭐 아들 누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이 다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나 혼자 죽을 수 있는데 그 아들까 다 죽일 겁니까? 쓸 수 없다. 예. 김정은이가 혼자고 아예 미친놈이면 그냥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김정은이 겁도 많고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예? 근데 그거 잘못 눌렀다가 자기 가문은 물론이고 평양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되는데 그걸 함부로 누를 수가 있을까요? 그걸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누를 것처럼 협박을 하는 것이지. 근데 그 협박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기 핵을 있어가지고 누를 수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하겠다. 이거는 이제 그 약간 착각일 뿐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사실 핵무기라는 것은 쓰기가 힘듭니다, 이게. 예. 근데 요번에 참 그 뭐죠? 마두로가 잡혀가고 나서 뭐 그게 어느 정도의 인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 보니까 막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막 파티하고 막 노래하고 길거리 나가서 막 환영하고 하는 그런 예.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마두로의 어떤 철권적 통치 같은 거에 이제 질려하고 막 반발심이 가득했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 어떤 반응? 막 지금 분위기로서는 막 이 우리의 장군님을 납치하다니 막 뭐 육탄 막 뭔가 뛰어들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포의 어떤 이게 구물망이 지금 완성되어 있는 수준이냐 아니면 반이 깨졌냐 전부가 깨졌냐 이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가 완전할 때에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죠. 네. 겉으로는 충성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포가 반이 깨지면 반만큼 반응할 겁니다. 근데 공포가 완전히 제거되는 순간 폭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중연대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 이게 반중연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굶주림과 기아입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하게 되면 다 그냥 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지지해서 중국과 연대한 국가 대부분이 인민들의 삶이 전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네. 이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콜롬비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하고 친한 국가들은 전부 다 독재 국가인데 일부만 부유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전부 다 거지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 반중연대가 도미노 같이 지금 무너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도 지금 보니까 청년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거기도 못 살겠다. 네팔도 그렇고 다 친중 국가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소수의 그 권력 집단이 그 부와 권력을 다 거머쥐고 인민들을 거지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폭발하는 그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 거지 연대 중에 가장 거지 같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 수도 있나? 이게 약간 표본 같은데 그런 그 나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그냥 전쟁이나抗나라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나抗나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붕괴되길 원한다. 네. 이런 북한 주민들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마 공포의 이 구물이 깨지는 순서대로 만약 김정은이가 죽었다. 저는 그 순간 그냥 전체 인민이 폭발해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마두로가 이제 체포돼서 그 미국으로 들어갔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예. 북한에서 이제 초음속 그 예. 미사일을 쐈잖아요. 예. 극초음속 미사일. 그 예.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핵이 있고 이제 핵탄두를 우리는 베네수엘라 다르다. 달아가지고 이제 국초음속 미사일로 쏠 경우에 아무리 다 막아도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핵이 미군 기지나 어디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봐라. 이걸 이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엄청 두려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기 친구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의 누구 그다음에 저 하마스의 누구 다 북한 친구들이에요. 김정은 친구들. 쿠바도 지금 변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마두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원래 그 베네수엘라에는 이제 대사 관계가 있었지만 쿠바 대사가 겸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베네수엘라에다가 대사관을 설치를 또 했어요, 북한이.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이제 쿠바 대신으로 이제 하려고 준비하는 와중에 마두로가 체포됐기 때문에 점점 김정은은 혼자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외로워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푸틴하고 중국이 있지만 아시겠지만 러시아 사람들의 그 생활 수준하고 중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상당한 자유화가 된 상태의 그 국가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독재긴 하지만 북한보다는 훨씬 더 인민들이 자유롭고 잘 삽니다, 이게. 여행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유가 있으면 북한도 괜찮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이 악의 축처럼 돼 있지만 그래도 북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유롭고 뭔가 그렇죠. 이제 풍요로운 삶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과 북한의 연대도 사실은 이게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안 좋은 게 왜 안 좋겠습니까?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질 않아요, 지금.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완전 국빈 대접 받았다고. 예. 원래 연초에는 중국이 이런 행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을 부른 것은 북한한테 완전 연맥이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북한을 완전 찬밥 신세하고 지금 새해 첫날부터 지금 우리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국빈 대접을 하고 있다? 그럼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북 정책이 친중화로 가냐 보다는 이제 그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탈북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를 중국과 손잡고 만약 한다.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한중이 힘을 합치게 되면 굉장히 북한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이제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는 이제 그 수준으로 가기는 무리인 것 같고요. 그렇게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잘못된 시각으로 보니까 대북 정책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북한을 제대로 보게 되면 지금 한중 간의 관계 개선이 북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압박을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사실은. 네. 예, 근데 그걸 살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시주소관데 북한하고 대화하는데도 도와달라. 그게 약간 좀 이게 너무 나이스한 그런 생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유화 정책보다는 지금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압박이라는 게 때려잡는 게 압박이 아니고 중국이 한국과 손잡는다. 뭐를 위해서? 북한 주민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삶이 최소한 중국 정도의 인민들의 삶 정도로 올라설 수 있게끔 우리가 힘을 합친다. 그럼 북한의 김정은한테는 압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지금 북한은 굉장히 고립돼 있고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받는 상태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지금 굉장히 지금 북한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김정은 정권을 계속 봐줄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전쟁이 끝나는 순간 러시아는 바로 북한을 차단시키고 대한민국과의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북한에게 남은 그 어떤 선택지는 많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처럼 계속 강성으로 가기에는 좀 벅차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원하는 대로 만나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김정은의 행보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상하시기에.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최대 이제 목표는 소위 트럼프가 자기를 한번 봐주는 겁니다. 봐줘가지고 내가 핵을 포기하는 과정에 설 테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감축을 하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포기하든지 이걸 할 테니까 지금 좀 봐달라. 응? 봐줘가지고 이제 뭐 나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유엔 제재를 포함한 북한의 어떤 대북 제재를 좀 풀어달라. 요게 지금 김정은에게는 최대의 어떤 그런 목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번 봐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저는 임박했다고 봅니다. 올해 한 4월 정도에 아마 만나지 않을까. 꼭 이제 보면 한번 만나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김정은과는 네 번째 지금 면담이 지금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김정은에게는 좀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예, 뭔가 좀 둘이 통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약간 좋아하는 그런 뭔가 있긴 한데 그래서 김정은은 좀 봐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그냥 개인적인 호감을 가지는 것과 이제 지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들이 이란이나 이제 뭐 하마스나 이런 중동 지역의 테러리스트라는데 이제 들어가냐 안 가냐 이게 제일 그렇죠.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그걸 안 줄까요?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북한을 제거해야 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영향을 저는 받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핵을 완전 무조건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핵을 찾아가지고 제거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을 갖다 먼저 때리고 마두로 같이 체포하든지 아니면 그냥 현장에서 사살해가지고 지도부를 그냥 한꺼번에 제끼게 되면 누가 그 버튼을 누릅니까? 응? 뭐 김정은 주변에 뭐 김여정이, 조영원이, 현송월 다 같이 있을 텐데 다 같이 있는 그 마당에다가 폭탄 터뜨려가지고 싹 죽여버리게 되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김정은은 두려워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제발 트럼프 대통령이 날 쏘지 말라.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봐달라 한번. 요걸로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이제 만나가지고 북미 관계를 풀어서 미국 대사관을 평양에 안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저미 관계를 정상 국가의 어떤 그 외교 관계로 협정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겠다. 이게 지금 김정은의 최대 목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두 개 국가로 가겠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거의 80년에 거치는 북한의 3대 세습에 4대까지 가려고 하는데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고 해가 갈수록 지금 완전히 지금 궁지에 몰리고 수렁에 빠지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끝은 결국은 통일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기대는 그 마음이 누가 시켰어도 아니고 그냥 다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 안 되니.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을 믿고는 길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권은 빨리 해체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돼가지고 자유가 뭔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이 돼야만 이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 네. 이게 결론이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두 개 국가 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그 판단의 근거가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또 그 물론 이제 북한에서의 그 생활하셨던 경험도 있지만은 또 계속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입수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러시아나 중국에 북한의 그 관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뭐 간접적으로 주기도 하고 뭐 직접 주기도 하는데 이 평양 내부의 어떤 권력의 동향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정보를 저희가 받다 보니까 북한 내부의 이런 상황들이 다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도 뭐라고 하죠? 휴민트. 예. 네, 휴민트라고 하죠. 이게 더 정확하다. 뭐 이런 예. 얘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이후 북한의 동향, 네, 김정은의 생각 어떨까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가졌고요. 이거 뭐 우리의 그 미래 안전하고도 직결이 되니까요.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맞습니다. 네.
이제까지 평양24시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